네, 전 문대경이라고 하고요. 우선 오늘 분위기 보니까 안희정 지사님이 만약에 후보가 되시면은 당내에서 되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실 것 같고, 게다가 뭐 정권 교체를 이루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소 걱정이 되는 거는 개별 의원님께서 뭐 지지 의사를 밝히시는 거는 문제는 될 건 없다고 봐요. 하지만 경선이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 대표까지 지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사를 밝히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내에서 모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있었죠. 그게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정권 교체에 실패한 거에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하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지지하는 입장에서 우려를 표명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사드 관련해서 지난번에 최근에 밝히신 입장이 아주 명확하고 합리적이라서 저도 그걸 계기로 지사님을 좀 더 지지하게 된 게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사드가 이제 미군 방어의 목적이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사실, 그러니까 알려진 바하고는 사실 조금 다른 입장을 견지를 하셨고, 뭐 그 입장의 옳고 그름을 논하고 싶은 건 아닌데, 만약에 정말 사드가 주한 미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사드의 를 설치하는, 운영하는 모든 비용은 미국 측에서 지는 게 옳은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비용을 최대한 줄인다고 하지만, 우리가 쓰는 비용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부지를 선정한 것, 국유지를 교환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우리가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한 것이고요. 그리고 차기 이제 트럼프가 내일 취임을 하나요? 한국 시간으로. 그렇게 되면은, 오늘 밤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좀 더 사드에 대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할 거다라는 의견도 뭐 미국 자체에서도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이 취임을 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블랙 슈트 입으신 우리 저는 멋진 분, 예, 이어링이 이쁘네요. 예, 예, 멋집니다. 예, 지금 뭐 의원님들 뭐 이렇게 지지 발언하는데 이건 우리 정당인들의 상규적 발언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치러보면, 나 이번에 당신 찍었어 이런 표를 합치면은요 대의원 숫자의 한 5배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건 다 그런 정도의 덕담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러나 최근에 아주 무섭게 친한파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로서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와 관련되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뭐 KMD에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에서부터 이 사드까지 하여튼 방어 무기 체계가 약간 좀 종류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럴 때 이 높은 데서 대기권으로부터 떨어지는 이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드 체계밖에, 록히드 마틴사의 사드 이 무기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고공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서 이 사드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는 되지만 미 의회에서도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가고 있는 형편과 수준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드 문제는 우리가 현명하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중 사이에 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대응 무기 체계가 분명히 한편으로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제연합에서 핵무장을 한 6개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자고 국제연합에 규약으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핵무장을 하지 않는 나라들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핵무기로부터의 공격 위협에 대해서 연합의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핵우산으로 공동 방어를 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뭐 무슨 민족적 자존심이나 이런 사대주의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NPT라고 하는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국제정신은 핵무기의 각자의 보유를 통한 세계의 핵 위협으로부터 그것을 제한된 숫자로 핵무기를 관리함으로써 핵무장을 하지 않는 나라들의 핵 공격에 대한 방어도 그들 체계가 약속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이든 시진핑이든. 이 체제 내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지역 안보 체제에 대한 다자 안보나 아시아 평화 구상을 저는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또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현존하는 세계의 질서 내에서 G2라고 하는 체제, 사실상 G2라는 표현은 미국이 먼저 중국의 국제사회적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G2라는 표현은 미국이 써놓고 최근에 와서는 또 중국이 너무 튀어나오니까 미국은 또 G2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예, 하여튼 전 세계에서 지금 힘센 두 분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둘 간의 대화를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시아 전략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전략과 아시아 권역에 대한 평화 전략에 대해 중국 지도자들이 책임있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가운데 놓고 거기다가 밀어당기는 것은 그들의 국제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그 두 나라의 책임있는 외교 자세가 아닙니다. 이걸 촉구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이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을 저는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그들의 책임, 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양쪽에 끼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동북아시아의 다자 평화 구도로 이끌어내겠다. 이 말씀을 저는 우선 총론적으로 드립니다. 어떻게? 일단 만나봐야 합니다. 네. 예, 국제적인 지금 현재 이것은 이 주제는 외교 관료들의 관료적 접근 가지고는 이 문제는 안 풀립니다. 어쨌든 간에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이 유역을 어떻게 풀 것인지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기 해법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올립니다.